미국에 대해서 아랍 세계에서는 타락한 나라, 오염된 나라, 중동 정체 전쟁으로 갈 것인가, 네옴시티에 엄청나게 큰 이제 돈을 투자하고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평화에 방해가 되는 집단을 좀 구체적으로 지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빌리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말 중동의 평화에 전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이랄지 러시아랄지 이런 나라들은, 그다음에 이란, 이런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친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해요. 이란 혁명 수비대도 정권을 탈취했을 때 그 어떤 혁명의 이념 자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반미 제국주의, 그다음에 반이스라엘 시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주의라는 건 이스라엘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들이 이제 다시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다시 강한 나라를 건국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시온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반시온주의, 그다음에 반미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억압하는, 핍박하는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이런 것이다,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이스라엘 시온주의는 공감을 하지 않지만은 반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중국이랄지 러시아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편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란과 한편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나라들은 아랍 국가 중에서도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미국에 대해서 아랍 세계에서는 타락한 나라, 오염된 나라,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바이에서 가르칠 때도 두바이에 똑똑한 애들이 아랍 국가에서 많이 와요. 뭐 이란도 오고 쿠웨이트도 오고 사우디도 오고, 그런데 특히 이제 여자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미국을 욕하면서도 웨스턴 서구화된 교육을 시키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메리칸 대학인데 보냈는데, 또 미국은 보내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타락했다고. 아랍 민족주의 그런 영향도 있었고, 이스라엘 혁명 당시에 신지식인들이 있었는데, 그 신지식인들이 이런 사상을 많이 주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상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UAE랄지 요르단, 이집트 모두 이스라엘하고 휴교를 한 상태고, 특히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에 태양광,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해수 담수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한 물을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천연가스가 생산되는데, 여기 천연가스를 이집트하고 요르단에 수출하고도 있기도 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군무기까지 이제 수입하는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중동 정체 전쟁으로 갈 것인가,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가능성은 헤즈볼라가 참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하마스랄지 헤즈볼라는 다 나라가 아니고 집단입니다.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나라와 집단과의 어떤 정당과의 전쟁의 상태가 될 확률이 높고, 물론 이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고 팔레스타인을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이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지. 전쟁이라는 것이 경제학에서도 늘 요즘 화두가 되는 건데, 인간이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보는 이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전쟁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레바논 7일 전쟁도 한 명을 이제 이스라엘 군을 체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레바논에서 발표하기에 우리가 한 명 때문에 전쟁이 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중동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기름값 오르겠구나,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천연가스는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에 수출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게 천연가스 시장에 가격 영향을 미칠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유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석유라는 것이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사실 석유 수요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크게 변하지 않죠. 우리가 운전하는 거나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쓰는 차 기름이랄지 그런 게 양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처럼, 수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데, 문제는 석유의 가격이 결정된 데서 선물 시장이라는 게 또 개입이 돼 있어요. 선물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미리 지불해야 될 석유 값을 미리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미리 지불하기 때문에 살짝 더 많은 돈을 주고 지불하는 건데, 석유 선물 시장이
투자 상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석유인데 이렇게 투자 상품이 돼버리니까 석유 가격을 예측하기가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중동이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은 사우디가 네옴시티에 엄청나게 큰 이제 돈을 투자하고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이제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 그 네옴시티 계획도 당분간 딜레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사우디가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결국은 석유 생산량 조절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어느 정도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한국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그린 수소, 그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 투자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8조, 9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미국의 애플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 회사를 맡기면서 애플 투자가 여기를 참여를 하면서 해외 투자자를 또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 중에 한국의 산업은행이 들어가 있죠. 7,500억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중동, 인도 이쪽이 연결이 됐다면은 그게 만 추진이 됐다면은 한국 산업은행은 한마디로 대박을 친 거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된 것이 인도 시장까지 가게 되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통과하고 있는데 만약 그 무역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은 수에즈 운하로 가는 것보다 40% 빨리 가게 되고 유럽으로 몬바이에서 그다음에 비용이 또 30%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은행도 미국이 JP 모건에 투자를 하고 프랑스도 투자를 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투자를 했어요. 한국이 대표적으로 한국만 하면서 좀 금액을 많이 키웠던 것 같은데 하마스가 깽판을 나가지고 장기판을 엎어버렸는데 물론 이것이 최악의 경우에 조금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게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굉장히 이제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답이 있으면 누구나 다 답을 따라 하겠죠. 근데 그 중동 평화에 이제 방해가 되는 그룹의 집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하면은 이번에 하마스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자꾸 이제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과 극우 유대인과 하나로 묶어서 보게 되고 저도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늘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동양인들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차이니스라고 하고 한 번 제가 뭐 중국 음식 배달원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구분을 못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동을 바라볼 때도 이제 자꾸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란 하면 다 나쁜 놈들, 팔레스타인 하면 항상 약자처럼 행세하면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으로 할 때 팔레스타인을 뭉뚱그려서 하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평화에 방해가 되는 집단을 좀 구체적으로 지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이슬람 혁명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슬람 혁명군은 하마스를 지원을 하면서 자기들은 약자를 보호해주고 빈곤층을 보호해주는 하마스이기 때문에 자신의 혁명 이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헤즈볼라랄지 하마스랄지 이런 것들을 자꾸 지원을 해준데 이번에 깽판을 놔가지고 장기판을 엎어버린 것에서 보는 것처럼 중동 그 산유국들의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위해서는 해방을 놓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혁명군이 본래 그런 혁명의 이념과 다르게 여러 가지로 부패도 심하고 이란의 경제 한 30% 40%더 이상 장악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위에 군림하면서 세계 평화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슬람 혁명군의 평화가 방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이것들을 다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집단이고 정권을 위해서는 민간인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할 정도로 이번에 뭐 알자지라에서 한번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왜 그 알자지라는 카타르에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최소한 이제 중립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테러 집단하고도 많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은 왜 민간인을 그렇게 학살을 하냐 그거는 반인륜적이지 않는가 인터뷰한 앵커가 얘기하니까 하마스 대표로 나온 사람이 자기들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빌리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법 정착민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시민이 아니고 그냥 불법 정착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살을 해도 된다는 이런
황당한 논리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사고 자체가 다르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떤 압박받는 사람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방식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너무도 흉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인간이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번에 보는 것처럼 정말 중동의 평화에 전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마지막에 엎어버리는 것이 정말 아쉬운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꼭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극보수 유대인 집단과 그 다음에 네타냐후. 이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낮아질 때마다 그냥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 건드립니다. 특히 그 알악사 성전 주변을 해가지고 건드려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보수층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나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그렇게 했다면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죠. 제 생각에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팔레스타인 애들을 건드려가지고 그럼 하마스가 미사일 한 번씩 쏘면은 이제 미사일을 쏘는 것 가지고 극보수층을 단합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더욱더 지지하게 만드는, 곤고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다가 그냥 생각외로 크게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당황한 상황인데, 이번에 엄청나게 지금 수천 명이 사망한 데 대해서 저는 직접적인 책임이 네타냐후 총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도자를 뽑았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 처음 질문으로 와가지고 중동이 평화를 되찾는 방법,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감도 좀 느끼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이스라엘 총리의 문제랄지, 하마스의 문제랄지, 이란 혁명수비의 문제랄지, 정말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이런 사람들, 국민들이 선거로 이렇게 심판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총리가 좀 더 온건한 총리, 좀 합리적인 총리가 당선이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핍박하지 않았고 그랬다면은 하마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작전을 쓸 수 있겠는가?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이번에 정당성을 부여받은 거는 작전명이 알악사 플러드, 홍수입니다. 뭐냐면 알악사, 가장 아랍인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 성전에 유대인들이 그냥 폭도처럼 들어가서 난리를 쳤다. 약속을 파기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분화로 기도하고 있는 그 양탄자를 밟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랍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이들은 자신 있게 이거를 공격했고, 그러면서 아랍인들을 단합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만약에 온건파가 들어가지고 사전에 그런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그런 건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딜이 성립이 됐을 것이고, 수교가 됐다면은 중동의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확률이 높았던 상황인데, 정말 너무 아쉽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가. 옛날 그리스 신화의 어떤 시디푸스의 어떤 형벌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꼭 다시 돌아오는 그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이렇게 끊임없이 바위돌 올리는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 바위가 거의 올라가는데 지금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 중동에 뭔가 터지게 되면 주재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항상 테러 단체 뒷구멍으로 조금 돈을 챙겨준다는 그런 루머가 계속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두바이랄지 카타르랄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의 명목이 뭐냐면 헤즈볼라나 아니면 하마스를 지원해 줄 때 하마스 자체를 지원한 게 아니라 하마스가 관리하는 빈곤 계층,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지원의 목적은 그 나라, 카타르랄지 UAE랄지 두바이, 이 나라의 안정성, 우리는 좀 안전한 곳이다. 그렇게 돼야 이제 투자자들도 모이고, 그렇게 돼야 이제 기업들도 모으게 되고, 중동으로 진출한 중동 본부를 설치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가장 잘했던 것이 이제 두바이죠. 사우디랄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누가 시리아나 뭐 이런 데로 가겠습니까? 불안한데. 사우디도 그래서 지금 공의를 들은 것이 미사일 이런 거, 드론이랄지 공격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굉장히 투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심혈을 기울여 하는 것이 우리는 안전한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세계에 이제 자꾸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이렇게 자꾸 확전이 되기 힘든 이유가 각 나라들이 가난할 때는 잃어버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런데 부가 규모가 커질수록 중립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중립적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중립적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이란 편도 아니고 사우디 편도 아니고 UAE 편도 아니고 항상 애매모호하니까 한번 왕따를 시킨 적이 있었죠. 얘가 저 뒷구멍으로
테러 단체하고 친하고 중동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어딥니까? 카타르입니다, 그것도. 카타르가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9만 불, 뭐 8만 불, 9만 불, 우리나라보다 한 두세 배가 많죠. 그 말은 뭐냐면 그 경제 파이가 커질수록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우디도 결국은 이제 외교 노선이 더욱더 중립적으로 가게 되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뭔가 좀 마찰을 줄이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해가지고 위험 요소를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제 중동이 모든 것이 평화 모드로 가고 있었는데 나라가 아니라 정치 집단, 테러 집단 이런 애들이 자꾸 한 번씩 깽판을 놔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바이든의 재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뭔가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중국, 이란과 사우디가 수교를 할 때 중국이 사진을 보면 중국이 중간에 있죠.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나오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게 좀 충격이었죠. 바이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고 중동이 결국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것이 그 전에 트럼프 정권의 아브라함 조약이랄지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중동에서도 사우디하고도 사이가 좋고 무기도 그때 최대 규모로 사우디에 판매를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뭔가 존재감이 없고 한 번 또 가서 수모를 당했죠.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왕사자를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그 원유가 좀 안정을 시키려고 합의를 보려고 갔는데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시진핑 왔을 때는 막 전투기로 호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환대를 했는데 바이든이 왔을 때는 그냥 주먹 인사 이렇게 딱 하고 그냥 별로 환대를 하지 않고 결국 바이든의 요구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 사우디가 미국을 버렸다 뭐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 바이든을 좀 멀리한 것이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수교 조건 중에 하나가 결국은 미국의 어떤 군사 동맹, 군사 보호 협정을 한번 맺자.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아직도 의존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정부보다는 미국의 어떤 큰 기업들, 네옴시티의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큰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네옴시티의 수소 생산 단지, 이것도 미국 기업으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미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미국을 버린 게 아니고 그동안 바이든을 좀 멀리했던 거죠. 왜냐하면 카슈쿠치라는 터키 언론인 암살 사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제 비난을 한 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동안 거리를 뒀던 놈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판이 엎어져 버렸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죠. 미국은 또 유대인들이 중요 요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도 보내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를 구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란을 통과하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지고 인도의 캘커타를 건너서 스리랑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1대1로인데 미국이 이제 여기에 대항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과 중동, UAE, 인도를 엮는 이거를 아랍 국가들 연결하는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그런 것들을 대항을 하려고 한 거죠. 미국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약을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추진했던 것.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위가 이제 이스라엘을 조금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선 어떤 내국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왼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은 유럽 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오른쪽으로는 육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아랍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위가 좋아지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경제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인도를 넘어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도 무슬림 국가인데 그쪽까지 이제 시장이 개척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게 되고 평화 무드가 되게 되면 또 이스라엘 투자를 또 엄청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한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건데 미국은 사실 이스라엘을 굉장한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고 언론이랄지 중요한 요직에 다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뭐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바위의 돔, 거기에 지붕을 했던 사람이 빈 라덴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빈 라덴이 67년에 죽고 2년 뒤에 자식들에게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빈 라덴의 친형이 이제 회사를 물려받게 되죠. 근데 그때가 이제 빈 라덴이 한 12살 때 됐던 해였습니다. 12살, 13살, 만으로 12살 정도 됐겠군요. 69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호주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알악사 성전을 불태워버리면은
예수님 재림이 빨리 될 것이다. 그 예수님 빨리 재림을 위해서 알-악사 성전을 불태워버리자. 그래가지고 69년에 거기 가서 불 질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이 나서 이제 그때 최초로 이제 사우디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아랍 연맹 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그때 그게 이제 시초가 되죠. 아랍 연맹 회의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재건을 맡겼던 그 회사가 빌라덴 아버지가 물려줬던 그 회사, 그 형이 관리하는 그 회사에서 또 그거를 재건을 했습니다. 빌라덴도 거기에 이제 상속자로서 12살, 13살이면 이제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고 자아관이 형성되고 그럴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적이고 우리를 파괴하는 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겠죠. 이게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쌓아져 가지고 결국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쿠웨이트를 이라크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빈라덴이 그 전에 아프간 전쟁에서 소련을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전쟁의 장군이 돼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가지고 쿠웨이트가 전쟁이 나니까 이제 사우디가 좀 위협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데 그 빈라덴이 이제 개선 장군처럼 와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제 나를 좀 끼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빌라덴은 이미 어릴 때부터 아까 12살부터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가정교사로 그 이슬람 율법학자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심취했었습니다. 굉장히 극보수로 빠져버렸죠. 사우디 왕가에서 이제 그거를 좀 두려워해서 사우디도 마찬가지지만 뭐 중동 나라들이 극보수 종교인들이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장군인데 또 극보수야. 그리고 종교인이고 그러니까 또 선을 넘을까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대신 미국 군대를 들어오게 됐죠. 사우디에. 그래서 사우디에 이제 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대신 이제 미국 군대가 이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그때 이제 미국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다가 홀리한 이 사우디 땅에 이방 교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몰아내고 미군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철전지 원소가 돼버린 거죠. 기독교, 그다음 미국은 지금은 좀 많이 더 약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기독교 국가의 색채가 강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9.11 테러를 감행한 거죠. 자, 이게 모든 게 전 나비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느 종교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 행동 하나가 그 호주의 기독교인 그 사람이 그런 실수만 안 했으면은 오사마 빈 라덴이 아마 폭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때 그 이후로 율법학자를 들여가지고 율법 이슬람 법을 공부 안 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온건한 사람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인이지만은 저는 기독교 대학에 있고 기독교 대학에서 중심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이런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나중에 나비 효과처럼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될지 모르는 기 때문에 사려 깊은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에이시안 하면은 다 똑같이 보는 것처럼 무슬림 하면 다 테러리스트, 유대인 하면 다 팔레스타인 압박하는 사람, 그다음 팔레스타인 하면은 약한 척하면서 잔인하게 테러하는 사람으로 본다든지 다 그래서 아까 그 세계 평화에 위협을 주는 사람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 하마스, 극보수 유대주의자들 뭐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제가 중동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그랬지만은 중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한국인과 정서가 비슷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도 많고 맺어진 인연을 굉장히 오래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랄지 선입견 이런 것 자체가 바뀔 때 세계 평화가 더 빨리 오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게 되지 않고 점점 더 편협한 생각, 왜곡된 생각으로 가게 될 경우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사람을 살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